안녕하세요, 여러분. 푹푹 찌는 여름. 정말 이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들다,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? 그런데 또 이 시원함 뒤에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. 머리도 아프고, 으슬으슬 춥고, 피곤하고, 이른바 냉방병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냉방병, 도대체 정체가 뭔지,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에어컨에 숨겨진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이야기랑 건강하게 여름나는 비법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사실 우리가 그냥 나 냉방병 걸렸나 봐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요. 엄밀히 말하면 냉방병이라는 건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에요. 약간 유령 같은 병이랄까요? 오늘 그 증상들의 진짜 원인이 뭔지, 그리고 에어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까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잠깐만요. 제가 매년 여름마다 겪는 그 지긋지긋한 두통이랑 피로감이 그게 의학적으로 병이 아니라고요? 그럼 병원 가도 진단서에 냉방병 이렇게 안 써주는 거예요? 아니, 몸은 아픈데 병명이 없다니. 와, 이거 좀 충격인데요? 네, 맞습니다. 어떤 특정 질병 하나를 딱 꼬집는 게 아니고요.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냥 묶여서 나타나는 거, 뭐랄까, 증후군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.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요.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예요. 밖은 막 30도 넘게 덥고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20도 초반이고 이 큰 온도 차이를 우리 몸이 계속 겪잖아요. 그러면 우리 몸의 그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, 바로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. 약간 고장나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추워 이게 아니라 몸 안에서 막 시스템 에러가 나는 거군요. 그렇죠. 적응을 못하는 거죠.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.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의 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와, 제 몸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었군요. 그런데 아까 에어컨 탄생 배경 얘기도 하셨는데 더 놀라운 게 있다면서요? 에어컨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서요? 아하, 네. 그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죠.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그 유명한 윌리스 캐리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어요. 이분이 처음 기계를 발명한 이유가 놀랍게도 뉴욕의 한 인쇄소 때문이었어요. 인쇄소요? 사람이 아니고요. 종이 때문에요? 네,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하니까 인쇄소에서 종이가 막 눅눅해지고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잉크가 번지고 특히 컬러 인쇄는 초점도 안 맞고 인쇄 품질이 엉망이 되는 거죠. 와, 인쇄소 사장님 정말 골치 아팠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캐리어가 만든 기계는 단순히 시원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온도랑 습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이었어요. 이걸 바로 공기조화,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어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조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. 최초의 에어컨은 그러니까 사람의 쾌적함, 이게 아니라 종이의 컨디션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. 세상에, 에어컨의 첫 고객이 종이었다니. 와,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그럼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? 처음에는 주로 극장이나 공장 같은 큰 건물에 설치됐어요. 특히 1920년대에 극장에 에어컨이 들어가면서 냉장된 공기, 이게 엄청난 광고 문구였대요. 사람들이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원하려고 극장에 갈 정도였다고 하니까요. 하하, 그럴만도 하네요.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쯤 좀 저렴한 창문형 에어컨이 나오면서 드디어 일반 가정에도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. 이야, 역사가 꽤 깊네요. 자, 그럼 다시 우리 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. 그 자율신경계 문제 말고 혹시 에어컨 자체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? 오래된 에어컨 틀면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찝찝하기도 하고. 정확히 보셨어요. 그게 바로 또 다른 주범입니다. 바로 에어컨 속 세균 문제죠. 에어컨 내부를 보면 냉각수도 있고 필터도 있잖아요. 청소를 제때 안 하면 그 안이 습하고 어둡고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.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건데요. 레지오넬라균이요?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이 균이 에어컨 냉각수 같은 데서 증식하다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요. 그걸 우리가 숨 쉬면서 마시게 되면 독감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폐렴의 일종인 레지오넬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.
헉, 폐렴까지요.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데요. 네, 실제로 이 이름 자체가 1976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큰 사건 때문에 붙여졌어요. 그때 호텔 에어컨 시스템을 통해서 이 균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자까지 나왔었거든요. 와, 그럼 지금 제가 쐬고 있는 이 바람에도 그 균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. 갑자기 에어컨 바람 맞는 게 좀 무서워지는데요? 물론 관리를 잘하면 괜찮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그럴 위험이 충분히 있죠. 아, 자, 자율신경계 문제, 세균 문제까지 이 냉방병 증상 정말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네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여름을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? 뭔가 해결책이 필요해요. 네,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딱 3단계 핵심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. 어렵지 않습니다. 네,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환경 조절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실내외 온도 차이예요. 이걸 너무 크게 벌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. 가급적 5도에서 한 8도 이내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. 5도에서 8도요?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네요. 네, 너무 차이가 투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습도인데요. 실내 습도는 40%에서 60% 사이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. 습도도요? 왜죠? 너무 건조하면 우리 코나 목의 점막이 마르잖아요. 그럼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는 방어 능력이 떨어져요.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죠. 아하. 온도차 5에서 8도, 습도 40에서 60%. 알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똑똑한 관리입니다. 이건 에어컨 자체 관리와 관련이 깊은데요. 일단 환기가 정말 중요해요. 아무리 덥더라도 최소 2시간에 한 번, 10분 이상은 창문을 활짝 열어서 실내 공기를 바꿔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실내에 쌓인 오염물질이나 습기도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죠. 이 시간에 10분 환기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균 문제 때문에 에어컨 필터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최소 2주에 한 번은 꼭 꺼내서 깨끗하게 세척하시고요.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. 그냥 그늘에 말리시면 안 되고 햇볕에 바싹 말리셔야 합니다. 아, 햇볕에요? 그냥 말리면 안 돼요? 네, 햇볕에 자외선이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. 특히 레지오넬라균이나 곰팡이 같은 건 습기를 좋아하니까 햇볕에 바짝 말려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세균 번식을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. 와, 이건 몰랐네요. 그냥 물기만 마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꼭 햇볕 소독해야겠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?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내 몸 보호입니다. 환경을 조절하고 기계를 관리해도 내 몸 자체를 좀 보호해줘야 하는데요. 우선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. 실내에서도 얇은 겉옷이나 스카프 같은 걸 하나 준비하셔서 특히 목이나 어깨를 좀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. 목이랑 어깨요? 네, 이 부위들이 체온 조절에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의외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. 양말을 신거나 사무실 같은 데서는 무릎 담요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. 아, 그래서 어른들이 목 따뜻하게 하라고 하시는군요. 발도 그렇고요. 그렇죠.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서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또 하나, 음료인데요. 너무 차가운 음료만 계속 드시기보다는 중간중간 따뜻한 차, 예를 들면 생강차나 꿀물 같은 걸 좀 마셔주는 게 좋아요. 몸의 중심 체온을 유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거든요. 네. 얇은 겉옷, 양말, 스트레칭, 그리고 따뜻한 차 마시기. 알겠습니다. 와, 오늘 냉방병이라고 막연하게 불렀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네요. 원인이 자율신경계 문제부터 세균까지 다양했고 에어컨의 탄생 비화도 정말 흥미로웠어요. 결국 에어컨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좀 더 현명하게 알고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군요. 저희는 더 재미있고 쓸모있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 배터리 클릭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Let the sparks ignite. Energy, GG, we're shining so